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제임스 힐튼의 굿바이 미스터 칩스를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교직 생활의 어떤 보람, 이걸 그리는 건데요. 18개의 챕터로 나오는데 브룩필드 사립기숙사 학교죠. 여기에 처음 도착할 때부터 마지막 조크까지 이런 내용인데요. 먼저 이 책을 쓴 제임스 힐튼은 20세기 초에 영국에서 출생을 했는데 그 모티브가 됐던 학교는 그가 초등학교 때 다녔던 학교였고,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었다고 그러니까 일부 미스터 칩스의 만년 어, 잠깐 교장 대행을 하죠. 그런 내용이 아마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케임브리지 재학 중에 등단을 했고요. 본격적인 작품은 30대 잃어버린 지평선 그리고 굿바이 미스터 칩스를 발표하면서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지평선은 샹그리라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아예 그 동네 전체를 이름을 바꿨죠. 관광 목적으로. 그러기도 했고, 굿바이 미스터 칩스와 랜덤 하베스트, 이건 40대 만든 건데 이거는 영화화돼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을 겁니다. 랜덤 하베스트는 아마 마음의 행로라는 이름으로 영화화 됐을 거예요. 저도 이번 기회에 둘 다 도서관에서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한번 오랜만에 다시 감상을 하려고. 예전에 봤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할리우드에 이주를 해서 오스카상을 타기도 해요. 미니버 부인에서 아카데미 상을 받기도 하고, 조금 일찍 죽었습니다. 50대 중반에 간암으로. 미국에서 죽었죠. 영국에서 태어나서. 내용은 뭐 그냥 교정 생활이니까 그렇게 급박한 일은 없습니다만 1차 세계대전이 발생했다는 게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공습하고 그리고 임시 교장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나온 인물은 바로 이 주인공인 미스터 칩스. 그는 그리스하고 라틴어 교사를 했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20세기 초반에는 중학교 때는 라틴어를 배우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리스어를 배웠습니다. 지금은 뭐 더 이상 배우진 않지만 가끔 이런 학교 영화 뭐가 있었죠? 최근에 나온 거 중에 유명한 게 죽은 시민의 사회가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서도 보면 라틴어를 아이들이 배우던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당시 중세에서의 라틴어는 지금 현대 영어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필수였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스는 고전 문학을 하는 데 있어서 빼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칩스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뭐 영어 선생님 정도니까 핵심 교사 중에 하나였겠죠. 칩스는 40 중반이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등산 가서 발을 다치면서 그를 간호해준 캐서린이라는 10살 이상 차이 나는 20대 처녀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합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황금기가 그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 기간은 길지 않았죠. 캐서린이 아들을 낳다가 아이와 함께 같이 죽으면서 그는 다시 독신으로 돌아갑니다. 당연히 이 칩스 부부와 그가 학교에서 재직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이 나왔겠죠. 자, 이거를 보면은 느낀 점은 이거예요. 추억과 자식. 죽은 아들과 그리고 제자들. 그가 뭐 거의 은퇴했다 다시 돌아가서 가르치기도 했기 때문에 거의 3대에 걸쳐서 할아버지 때부터 가르친 제자들도 있거든요. 그 자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이렇게 맺어진 인연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이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수천 명의 아들이 있는 셈이죠. 따지고 보면. 아들도 의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제자들은 훨씬 더
어 더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닌가 싶은데, 투자를 또 얘기하다 보면은 교육에 있어서의 투자 효율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교육이 가장 투자 효율이 높은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좋은 교사가 예를 들어서 포인트를 집어주면 수십 명, 혹은 뭐 여러 학급인 경우는 뭐 수백 명이 될 수 있고 수천 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혼자 공부하는 것도 물론 가능해요. 하지만 뛰어난 선생님이 가르쳐 준다면 뭐 다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포인트만 잡아 준다면 그 낭비하는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교직에 최고의 인재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캐나다나 한국은 최고의 인재가 가는 건 아니고 최고의 보수주의자들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면 잘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방학도 있고 은퇴하면 종신연금도 주고 그래서 가는데,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 그 교육부 장관이라면은 경쟁과 보상을 도입을 하려고 그래요. 안 잘리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경우는 안 자르지만 하위 뭐 째길치가 G에서 했던 것처럼 하위 5%는 뭐 자른다든지 이래서 매기 효과를 좀 도입을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상도 그래요. 지금은 그냥 나눠 먹기식 인센티브를 뭐 보너스를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돼요. 그냥 객관적인 게 있거든요. 위에서 뭐 교장이 평가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뭐 학력고사 성적이 얼마나 올랐다든지, 아니면 뭐 이거는 정량적인 게 아니고 정성적이 되겠지만 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뭐 품성이 더 좋아졌다든지 뭐 이렇게 그 교육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학교별로 계약 이념이 있을 거거든요. 그 이념에 맞는 대로 가감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교육에 대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기억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못 했었거든요. 뭐 그런데 불구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뭐 거의 뒤쪽에 있었는데, 그래도 4 학년 때 선생님이 나름대로 잡아 주셔 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 기초를 얻을 수 있었고, 중학교 때 선생님은 제게 그 독서의 즐거움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중학교 1 학년 겨울방학 때 한국 단편 소설을 전부 다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좋은 선택이었죠. 길었다면은 장편이었다면 아마 제가 못했을지도 모르는데 단편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쉽게 할 수 있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제게 수학의 즐거움을 가르쳐 주신 수학이 선생님, 그분을 제가 최 선생님이었는데 이름은 기억 안 나고요. 우리가 별명으로 닭대가리라고 불렀습니다.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생긴 게 좀 그렇게 생겼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저는 이 세 분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정작 대학교에서는 생각나는 분들이 없어요. 무척 좋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보면은 이 미스터 칩스처럼 중고등학교 시절이 아주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은 기억나는 고마운 선생님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기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 보세요. 뭐 바쁘신 분은 DVD로도 나왔으니까 그걸 빌려서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